서아시아 유럽을 향해 파죽지세로 영토를 넓힌 몽골군은 동아시아로 눈길을 돌렸다. 일본과 고려를 침략하기로 한 것이다.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고려 왕실은 개경을 버리고 강화로 전도했고 대부분의 관군은 강화도 인근에 집중 배치됐다. 자연히 다른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승군이나 민군 중심으로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죽주는 달랐다. 죽주 방호 별감 송문주와 관군들 그리고 산성으로 피난한 죽주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전투를 치러냈던 것이다. 서로가 고려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에서 이민족의 침입에 훌륭히 맞서서 싸워서 승리를 한 그러한 전투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몽골의 3차 침략을 막아낸 죽주성 전투. 풍전등화 같던 죽주산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민관군이 한마음으로 싸웠기 때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성문을 열려는 몽골군과 그에 맞서 최선을 다해 성을 지키려는 고려군들의 이 처절한 싸움은 무려 보름간이나 쉬지 않고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죽주산성으로 피난을 간 백성들 그리고 중앙에서 파견된 관군이 죽기를 각오하고 함께 싸웠기에 15일간의 치열한 전투를 승리로 끝맺게 된 것입니다. 잔혹하기 짝이 없는 몽골군에 맞서 끝내 죽주산성을 지켜낸 고려군에는 뛰어난 영웅이 한 사람 있었는데요. 죽주 전투의 영웅 송문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이곳에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3.9m에 달하는 석불이 있다. 이 미륵당은 다른 말로는 태평미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태평미륵이라는 말은 원래 이 지역은 역원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태평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설에는 이 부처님을 만든 게 송문주 장군의 우국 충정을 기리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만들고 숭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송 장군님을 위해서 이 불상을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만큼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인근 주민들이 거대한 석불을 만들어 숭배했다는 송문주 장군. 죽주산성에 있는 작은 사당. 이곳 역시 죽주 전투를 승리로 이끈 송문주 장군을 모시는 곳이다. 송문주를 영웅으로 만든 것은 몽골의 1차 침입 때 있었던 귀주성 전투의 경험이었다.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몽골 제국. 몽골군은 1231년 9월 3일 새벽 귀주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전투 초기 포와 공성기기 등 다양한 무기를 앞세워 파상 공세를 펼치는 몽골의 위력에 고려군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게릴라전과 전면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몽골의 공격을 막아냈는데 전투에 참여했던 어느 몽골 장수는 이렇게 귀주성에서 큰 공을 세운 송문주는 몽골이 세 번째로 침공해오자 방호 별감으로 임명돼 죽주에 파견됐다.
방어별감이 하는 일은 지역민들, 그다음에 수령들 전부 다 조직화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산성에 입보하고 몽고군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갖다가 포위할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방어하고 어떻게 해서 버티고 이런 걸 갖다 좀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방어별감 파견이고, 그래서 방어별감 파견의 그러한 대응책이 이 3차 침입부터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주산성에 모인 관군과 백성들에겐 몽골군과의 전투 경험이 있고 큰 공까지 세운 송문주가 죽주산성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다. 그리고 고려에는 송문주의 명으로 새로 쌓은 죽주산성이 죽주성에서의 몽골군의 공격은 귀주성 전투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그렇기 때문에 귀주성에서 몽골의 전술을 직접 경험한 송문주는 몽골의 공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송문주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적의 공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자세하게 일러주었다.